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립에 대한 순서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혹시 여러분은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매달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이 돈을 벌어다 주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적 자립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자립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고정적인 노동 없이 자산에서 생활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생활비라고 하는 자체의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은퇴 이후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500 이상, 1000 이상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은퇴 이후에 월에 얼마 정도의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일하지 않고 월에 200만 원 정도의 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월 20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소득 파이프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의 임대료 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금융 소득을 창출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 소득 이런 것들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내서 책을 통한 인세를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강의료를 받겠다라든지 어떻게 보면 내가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결과물을 통해서 그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면 경제적인 자립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 은퇴 이후에 고정적인 생활비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결정하고 나면 그거를 달성하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부동산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한 자산에 올인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자산들에 대해서 분산해 놓는 거가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은퇴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들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10억 정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 1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배당이 조금 높은 기업들 있잖아요. 고배당주 같은 애들. 그러면 보통 배당이 높은 애들은 10% 이상을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10억 정도의 돈을 한 푼도 안 쓰고도 매년 1억 정도의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월로 나누면 거의 800만 원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나는 가령 2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면 충분히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아니라 2억 5천 3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으로도 어느 정도에 대한 은퇴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자기의 주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꼭 배당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연간 10%에서 15% 정도를 낼 수 있는 투자적인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꼭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양도 차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 파이프라인이 가능할 겁니다. 가령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10% 정도의 수익을 났다. 그러면 3억 3천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소득을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3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시드머니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 3억 정도에 대한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주식 투자를 당연히 하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종목을 좀 나눠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게 유동성을 높이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식뿐만 아니라 요즘에 ETF라든지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이 부분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연간 꾸준하게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와 시장 분석 그리고 투자에 대한 경험치는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은퇴를 어느 정도 시점까지 생각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충분히 연습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능력치는 배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는 사실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이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월에 고정적인 대출 상환금으로 50만 원, 100만 원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2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100만 원이 나가니까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더 적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역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부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거나 하게 됐을 경우에는 고정적인 인컴이 없기 때문에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역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주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에 대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적어도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한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내 부동산이 꾸준하게 세입자가 들어와서 계속 임대료라든지 월세 등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면 너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냥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공실에 대한 우려 또한 있거든요. 실제로 신도시 같은 곳에 성급하게 투자를 하셨던 분들 중에 공실 때문에 되게 몸살을 앓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꾸준하게 정기적인 세입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셔서 해주셔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내가 임대소득을 창출하려고 하면 건물주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수리라든지 보수, 하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건물주인 내가 직접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자기가 은퇴 이후에 얼마 정도의 월 고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어떤 것으로 구성을 할지, 부동산으로 구성할지,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이런 금융상품들로 구성을 할지, 그리고 그 금융상품들로 구성한다라고 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칭을 할지, 혹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고정적인 임대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물건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하게 체크하시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추가적인 소득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소득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경제적 자립을 보완해주는 요소들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